안녕하세요.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도미향 교수입니다. 태준이 엄마는 퇴근길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또 집에 무슨 일이 있을지, 태준이가 어떤 일을 해놓았을지 벌써부터 걱정과 긴장이 앞섭니다. 태준이는 변기에 휴지를 얼마나 넣어야 변기 속 물을 다 빨아들이는지 궁금해하며 휴지를 몽땅 풀어넣기도 하고, 급기야 오늘은 TV 속에 사람이 들어있다며 TV를 부셔 놓았습니다. 넌 도대체 왜 그러니? 그건 위험하다고.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니? 라고 소리 지르고 나면 내심 미안한 마음과 아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내가 너무 억누르는 것은 아닌가 하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아이와는 다르게 아이가 너무 호기심이 왕성하고 또래에 비해서 산만한 것 같기도 한 우리 아이, 정말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은 창의력이 남다른 아이를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의성이 뭐냐?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지각하거나 비범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거나 또는 뭔가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유형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창의성의 개발을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자료를 활용하고 어떤 문제든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대상이나 문제를 새로운 방법을 덧붙여서 재구성하고 마음에 탁 떠오르는 영상을 분석하고 추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이실까요? 여러분은 아이의 창의력을 잘 키워주는 부모님일까요? 아니면 그냥 창의성이 뚝뚝뚝 떨어지도록 만드는 부모일까요? 부모님이 아이의 창의성을 죽이는 양육 태도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는 통제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고 강제로 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맨날 통제해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해. 이렇게 하면 창의력은 그냥 슉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이 엄마가 시키는 것만 해. 다른 거 하지 말고 제발 사고 치지 말라고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이는 부모님께 순응하고 부모의 지시, 충고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학습이 되고 배우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아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에 대해서 점점 줄어들게 되고 아이는 그 호기심을 발휘하지 않게 되고 내가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건 나쁜 행동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겠죠. 그것이 결국 아이의 창의성을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처벌이에요. 아이의 행동에 부정적인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거나 처벌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에게 엄마 말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 말썽 피우지 않고 얌전히 있으면 과자 사줄게. 조용히 있으면 장난감 사줄게 하면서 아이에게 혼내는 공포 분위기와 말을 잘 들으면 해준다라는 이런 보상이 반복되면 아이는 혼나지 않는 방법을 자꾸 찾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혼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이제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 그 결과로 얌전히 있게 되고 뭔가 시도를 안 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시도와 도전 기회 박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스스로 찾거나 또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 이게 이제 창의력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부모님이 아이에게 도전할 기회를 주지 않고 가만히 있어. 엄마가 해줄 테니까 얌전히 있어. 사고 치지 말라 그랬잖아. 자꾸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그림자로 만들어 버리면 아이는 도전하지도 않고 시도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창의성은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다중지능 이론으로 교육계와 심리학계에 정말 일대 반항을 일으킨 학자가 있어요.
창의성의 열쇠를 찾아서의 저자인 다중지능이론 아시잖아요. 그 개발자인 하워드 가드너가 우리 한국 그 기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창의성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대답이 이거였어요. 첫째, 지시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하세요. 그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더 치밀하게 처벌하세요. 그러면 이 조직의 창의성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라고 가드너 박사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태도로 응용을 해보면 부모님이 아이에게 지시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꾸중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또 안 해요. 더 꾸중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창의성은 확 줄어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는 방법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창의성은 뇌 안에 이미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부모가 끄집어내고 아이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가득하고 창의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그 지원 방법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유아기에 부모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유로운 놀이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친근한 장난감을 활용해서 상상력을 무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창작물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종이, 물감, 색연필, 수수깡, 색종이 등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도록 함께 부모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때 이제 부모님이 하셔야 될 말씀이 있죠. 와, 소윤아, 오, 정말 멋진 걸 그린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어떤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 바로 이런 식으로 아이가 활동하고 표현했을 때 이런 질문들을 해서 아이가 더욱더 학산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창의력 발달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아동기 초등학생 창의력 키우는 방법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간단한 문제를 풀거나 과학 현상을 함께 부모님과 탐구를 해보고 자연 속에 나가서 관찰을 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아이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끈기를 배우도록,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일기쓰기나 동화 이어쓰기를 통해서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창의력과 문해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기인데요. 청소년기는 창의성을 더욱더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탐구하고 아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와 결합을 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면서 문학, 과학, 예술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창의성이 깊어진 청소년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나 기관 활동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예술작품 제작하고 사회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질문을 하라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하면 인정을 해주고 또 인정을 하면서 아이가 잘하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칭찬해 주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창의성은 질문하는 습관으로 길러질 수 있습니다.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습관처럼 질문을 연습하고 반복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높아지는 부모의 코칭 대화법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긴 답을 좀 이끌어내는 대화법인데요. 답을 한정하지 않고 아이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네, 아니요 이렇게 짧게 대답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단답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밥 먹었니?
그러면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창의성이 안 생기죠. 우리 태준이가 어떤 과일 좋아해? 이렇게 했을 때 사과가 좋아요. 그러면 아 우리 태준이는 사과를 좋아하는구나. 왜 사과를 좋아해? 사과가 쿵 하는 책에 나오는 사과. 그것을 생각하면 아 사과상 맛도 좋잖아요. 이렇게 이제 대화를 조금 더 확장 조금 더 연장해서 길게 대화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감정의 대화법인데요. 이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주죠. 엄마 이번 시험을 못 칠까 봐 걱정돼요. 아, 뭐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잘 칠 거야. 괜찮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로 그냥 땡이죠. 아 그래 긴장되고 많이 염려가 되는구나. 엄마도 그런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아이가 엄마 그거 어떻게 아는데요? 엄마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 너처럼 긴장하고 그랬거든. 자 그럼 네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을까? 라고 또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와 대화를 이어가죠. 다음은 개방적인 질문과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호기심 질문입니다. 이때 물어볼 수 있는 거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도움이 되는 좋은 질문이에요. 창의성을 개발하는데 창의성 있는 아이로 기르시려면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아 이거 우리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점들에 도움이 되고 좋은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하지 않은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만약 요술방망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렇게 하시면 바로 아이들이 자꾸자꾸 생각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죠. 그것이 바로 아이의 창의성을 기르는 겁니다. 창의성은 이미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재된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의지입니다. 자, 이번 주말 아이와 함께 미술관 나들이 가보시는 거 어떠세요? 가셔서 저건 뭘 표현한 걸까? 한번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의 창의성이 점점점 키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 키운 코치 도미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